안녕하세요, 레달PM 정우성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가 아닐까, 현대자동차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경차 캐스퍼입니다. 경차의 경은 가벼울 경, 그러니까 작고 가벼운 차를 뜻하는데요,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유지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는 경제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 그래서 경차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경차 시작을 알린 건 다들 아시다시피 티코였죠. 그때 대우의 티코가 처음 이제 국내에서는 경차라는 차량을 선보였고, 그 티코가 출시됐을 당시에 현대나 기아는 경차에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티코가 예상 외에 판매량을 보이고 선전을 보이면서 현대에서는 뭐였죠? 치토스는 과자 이름이고 아토스, 현대 경차는 아토스였고 기아는 비스토, 이렇게 해서 경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기량은 기준이 800cc였어요. 경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진 배기량은 800cc로 제한을 해서 이 세 개 차종 모두 800cc 엔진을 달고 경차 타이틀을 가지고 판매를 했고, 꽤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경차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대는 더 이상 경차를 만들지 않고 기아는 모닝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티코는 마티즈, 이렇게 해서 경차의 두 번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닝이 출시됐을 때 법이 개정을 하면서 경차도 엔진 배기량을 200cc 더 올릴 수 있게, 그래서 1000cc로 기준이 됐어요. 기준이 바뀌고, 그래서 현재 모델들까지 그 1000cc의 엔진을 사용하는, 그게 이제 국내 경차의 엔진 배기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GM이죠. GM의 스파크, 그 다음에 기아의 모닝하고 레이, 이렇게 국내 경차를 대표하는, 현재 캐스퍼는 아토스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거의 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경차입니다. 근데 일반 그냥 경차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 가장 자동차 세그먼트에서 인기 있는 SUV 바디 스타일을 경차에 입혀준, 캐스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타일링,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을 경차에 입혀줬다, 이게 큰 강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슈를 끌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도 도로상에 저희 같이 시승하시는 분들 차 이렇게 보면 확실히 경차는 경차입니다. 경차 느낌은 나는데 되게 귀여워요, 차가. 그런 데서는 좀 신선함. 어차피 경차는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퍼도 모닝이나 레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닝이나 레이는 그 1000cc 배기량을 기준으로 터보차저를 더해서 조금 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터보 모델도 선보였는데요. 물론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 게 캐스퍼.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도 그 캐스퍼 터보 모델입니다. 근데 캐스퍼는 그 터보라고 안 하고 액티브 뭐라고 해서 별도로 트림을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캐스퍼 액티브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전 모델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가격은 모던하고 스마트하고 모던이 95만원 일반 모델에서,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하면 90만원 추가하면 이 터보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출력은 일반 모델이 70몇 마력 내는 거에 반해 얘는 100마력. 개인적으로는 이 옵션은 꼭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이 터보 액티브, 캐스퍼 액티브라는 이 선택 사양은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그 엔진, NA 엔진은 어느 정도 속도로 붙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처음 출발하거나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서 차선을 바꾸거나 추월을 해야 될 때, 이때는 출력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생각해 놓고 차선 변경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터보 모델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야 되거나 현재처럼 차선을 변경할 때도 엔진이 거칠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수도 있고 속도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동반되진 않기 때문에 캐스퍼를 고려하신다면 액티브는 선택 사양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인 주행은 익숙한 경차 그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승차감도 약간 노면이 좋지 않을 때는 통통 튀는 느낌 또 전달을 해주고,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엔진 배기량이라든지 차량 크기라든지 해당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경차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혜택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을 바라면 경차가 아니겠죠. 그래서 경차라고 떠올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경차 그 느낌인데, 단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닝도 그랬고 경차에 뭐 이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의 편의 안정사양들을 뭐 옵션이라도 추가를 해주는데, 캐스퍼는 그 단계를 조금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베뉴에 적용되지 않은 기능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그리고 차선과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든지, 거기에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거리 계산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베뉴에도 없었고, 그 위에 코나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죠. 상위 세그먼트가 가졌던 이런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경차 캐스퍼에서도 물론 추가금을 지불해야 되긴 하지만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은 꽤 일상 주행할 때 편안한 주행에도 도움을 주지만 안전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최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경차에도 적용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속도가 아까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때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정도까지 달려봤는데 그때는 꽤 많이 소음이 유입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좀 커지고 이랬었는데, 현재는 지금 일반 국도입니다. 이때는 지금 속도가 지금 60, 61km예요. 이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크게 실내로 유입돼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과속방지턱 이런 거 넘을 때도 텅 떨어지는 느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느낌들은 확실히 좀 더 세련되셨네요. 경차라고 하더라도.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죠. 스타일링. 이런 거를 현대에서 선보이는 건 참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에어홀도 뚫렸어요. 터보 모델만 에어홀 원형 이게 뚫려 있고, 일반 모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격자로만. 근데 나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 그쵸? 돌아다니면. 근데 터보를 하면 무조건 저게 들어가죠. 인테이크가. 터보는 사고 싶은데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어쨌든 앞쪽은 현대가 잘 그리는 헤드램프 분리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동안 안 썼던 원형 헤드램프를 썼어요. 약간 좀 미니스럽기도 하고. 위에 거는 깜빡이만, 밑에가 이제 시그널하고 라이트. 아, DRL도 원형으로. 그냥 보면 경차인데요, 좀 SUV 형태를 취해줬기 때문에 좀 더 귀용귀용하지 않나. 현대차를 보면서 이렇게 좀 깜찍깜찍한 걸 느낄 줄이야. 그리고 측면 가면 이건 뭐예요? 그 깜빡이야. 이게 팰리세이드 보면 이렇게 놨던 거를 이렇게 좀 제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박스형인데 A필러 꺾어놔서 SUV 형태 잡아놨고, 히라치 쪽은 좀 몰딩 그런 형태를 잡아놔서 실내 공간을 좀 할애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쪽으로 좀 고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좀 인상적인 건 여기 맞아요. 여기. 끊겨가야 되잖아. 근데 안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쁜 것 같아요. 앞쪽 윈도우하고 뒤쪽 윈도우가 딱 분리된 그 구조. 요것도 꽤 이색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이스터에그. 근데 이게 스마일 마크라고 하는데, 형 이거 보면 뭐 생각나지 않아? 그거 뭐지? 그거 있는데. 터틀 닌자 거북이. 그게 더 잘 맞습니다. 이름은 캐스퍼인데 터틀이야. 그리고 손잡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히든타임. 좀 디자인적으로 살리면서 공간 활용성도 높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캐스퍼 뒤에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뒤에가 이쁩니다. 이 테일 램프 해놓은 게 잘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고급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또 생각보다 의외로 고급스러워서. 그리고 이 램프가 밝혀지면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꽤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 안에 이것도 박아버렸습니다. 엠블럼도. 요거는 스타리아에서 그랬었나? 경차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디자인을 꽤 많이 신경을 쓴. 밑에 캐스퍼 해갖고 이런 폰트들 이런 것도 참 신경 많이 썼고, 이 아래쪽은 턴 시그널 램프래요. 그래서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원형은. 그래서 앞에 디자인하고도 이어지지만 또 기능적으로는 뒤바꿔 놓은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일반 모델 이렇게 보면 쪽에 디퓨저 라인이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고, 저쪽은 그래도 좀 날 세운 그런 형태고, 일반 형태도 저는 일반 형태가 더 이쁜 것 같은데 디자인. 캐스퍼에는 잘 어울리지 않나. 이거 약간 배기 느낌으로. 맞아.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 불 들어올 것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실내는 센터 이쪽은 레이 느낌이 나요. 그리고 기어 레버 배치라든지 이런 느낌 나는데 이런 거 요즘에 잘 씁니다. 페브리 이런 거 잘 쓰고 요거는 또 좀 색깔 넣어갖고 뭐 1열 운전석은 통풍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은 그냥 열선 시트만 들어가는 그 드라이브 모드하고 이게 중간 트림부터 트랙션 들어가는 그 베뉴에서 했던 그 지형 반응 모드도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모니터하고 계기판.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하고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던부터는 트랙션 지형 반응 모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노우, 버드 샌드, 그래서 지형 반응 모드하고 일반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모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스티어링을 가져가는 거 요거 유사한 거 많이 가져갑니다. 아이오닉 때도 썼고 가는데 하나 좀 인상적인 건 엠블럼 이제 사라진. 엠블럼 사라진. 요거 마음에 들어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 굳이 엠블럼은 넣을 필요 없네. 핸들 아이콘이 있다는 소리는 조향해준다는 HDA 들어가 있는. 반자율 조향 된다는 그 소리인 것 같고요. 요런 건 또 아반떼랑 소나타에 썼던 요런 거 디테일 좋습니다. 전반적인 소재는 그냥 현실적이에요. 플라스틱. 그냥 대놓고 썼습니다. 근데 뭐 차급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요런 것도 유광 해갖고 여기를 보면 약간 예전 느낌 나는데 여기를 보면 요즘 느낌 나는 또 여기 보면 예전 느낌 나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넣어놓고. 요거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 충전 단자하고 뭐 애플 카플레이 그런 거 해놓겠죠. 그래서 요런데 공간성 좋고 그리고 여기 뚫어놨어요. 아이오닉처럼 뭐 아일랜드처럼 뭐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거. 시트가 되게 많이 움직입니다. 시트가 거의. 오 진짜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에 컬러가 괜찮아요. 예쁜 것 같아. 스티치도 그렇고. 캐스퍼 로고 세고 이런 것도 그렇고 1열이 완전히 폴딩되는. 완전 폴딩된. 이게 여기 내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럼 2열 볼까요 바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간이 괜찮네요. 폴딩 한번 해볼까요? 폴딩을 한번 하면 2열도 슬라이딩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그러면 여기는 뭘 채워야 되겠죠, 플랫하게 하려면. 그래서 차박하시는 분들은 평탄화 하려면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차박하신 분들. 어차피 경차 크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거 1열 시트들이 폴딩이 완전히 되는, 그래서 평탄화 작업할 수 있는, 뭘 갖다 끼워 놓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1열 2열 모두 슬라이딩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되고 이런 것도 잘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트렁크를 이 상태에서 보면 또 그쪽에 넣어놨네.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탈 때니까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타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당겨볼까 한번? 당기면 이렇게 되는, 최대한 당기면 이렇게 되고 30cm 조금 넘겠다. 30cm는 좀 더 될 것 같아요. 꽤 넓습니다. 근데 기내형 캐리어 이쪽은 크지가 않아요, 공간이. 근데 깊어요. 깊은 거는 좀 높이 있는 그런 수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활용성이 있고, 어차피 경차니까 그 크기를 충족을 해야 그 조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저렇게 폴딩 시트를 갖다 공간 활용성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손잡이 만들었어. 있습니다. 손잡이 있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이렇게 닫기도 편하고, 공간 활용성은 시트로 활용해서 공간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다 딱 요 높이에 수납장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면 진짜 좋을 거. 우드를 해갖고 요즘 많이 여기 쓰시는, 맞춰가지고 딱 열면 수납할 수 있고 또 위에도 적재할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또 그런 액세서리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간 활용성, 이 캐스퍼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이제 캐스퍼가 런칭이 되면서 출시가 된다고 알리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가격이었죠. 근데 뭐 다들 믿지 않으셨잖아요. 800만 원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고, 우닝이나 레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가격이 올라가서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거의 뭐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풀옵션, 현대 차량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2,000 몇십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레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터보 모델이 아니고 일반 모델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 같은 것도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옵션을 제외하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서 타려면 한 1,700, 1,800 정도는 가격을 지불해야 영업용이 아닌 이상은 캐스퍼를 즐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경차가 1,800만 원이라고 하면
부담되는 가격은 맞습니다.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사전 계약률이라든지 현대 내연기관 중에 역대로 가장 많이 계약이 됐다는 걸 보면 가격적인 것보다는 그동안 살만한 경차가 없지 않았나, 사고 싶은 경차가 없지 않았나, 경차가 필요하시고 이만한 크기의 혜택도 받으시면서 경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만한 차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디자인이라든지 뭐 편의사양 이런 것들을 갖춘, 그리고 SUV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이 캐스퍼가 인기를 끌고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아시는 부분은 이 파워트레인 쪽이에요. 뭐 엔진이야 1000cc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4단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예전에 모닝이나 레이는 이 터보 모델은 CVT 무단 변속기도 맞물려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일반 모델, 터보 모델 상관없이 캐스퍼는 다 4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이 4단 자동 변속기가 4단에서 모든 주행사항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변속 타임은 늘어질 수밖에 없고 RPM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행 질감에 있어서 이 4단 변속기가 주는 느낌이 가장 아쉽지 않나. 그래서 터보 모델만큼이라도 그럼 베뉴라든지 아반떼에 적용됐던 거 CVT 윗버전이죠. 그 CVT 가상 달아서 IVT로 변화, 그 변속기를 적용을 해줬으면 터보 모델만이라도 그럼 조금 더 캐스퍼를 돋보이게 해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격보다는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경차, 그것도 SUV 모델 캐스퍼 만나봤는데요. 늘 그렇지만 시승행사는 정해진 코스에 짧은 시간을 경험을 해보는 거라 주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고, 캐스퍼는 조만간 시승차 별도로 받아서 시승 좀 제대로 해보고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알핌이었습니다.